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또 이제 늦은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후 시간 여러분들과 또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또 돌아가는 또 세상 이야기, 또 주식 이야기, 금리, 경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중에 또 약간 핫 이슈들을 한번 골라보고 여러분들과 잠시 소통을 해볼게요. 지금 미국도 난리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그 금융과 그 증권가에서는 벌써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런 인플레이션을 현재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게 뭐냐, 75bp예요. 75bp. 이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이제 100bp야. 이제 100. 이게 100bp의 금리 인상론에 벌써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100bp. 여러분들 말이 100bp지 100bp가 작은 게 아니잖아, 그죠? 100bp 1%야. 1%. 금리 1%를 올린다는 건데 벌써 이제 이쪽으로 약간 좀 쏠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7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를 끝내는 오는 28일이에요. 28일 날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금리 인상의 보폭을 넓힐지가 주목받는 거야. 넓힐지 말지. 자이언트 스텝, 이게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00bp의 금리 인상률은 이제 대세를 탄 거야. 이 대세를 탔어. 미국의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있어요. CMA, 그 패드워치에 금리 인상률 전망을 보면은 14일 오후 1시 현재 100bp를 택한 비율은 82%랍니다. 82%. 거의 압도적이죠. 금리 인상률을 75bp로 전망한 비율이 17.9%였으니까 하여튼 크다. 25bp나 50bp를 지목한 의견은 아예 없어. 50bp는 아예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3일만 해도 75bp 금리 인상을 택한 비율이 92.4%로 가장 많았고, 당시에 그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비율이 7.6%였거든요. 7.6%. 그 월스트리트의 금리 인상 전망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하루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다. 그 100bp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은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예요. 그 미국 노동부는 지난 13일 밤에 9시 30분이에요. 6월 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이제 9.1%로 집계가 됩니다. 그렇게 발표됐고, 미국 경제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종합을 해요. 종합을 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망치 8.8%를 0.3%나 웃돈 거죠. 0.3% 상승한 거예요.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 기록한 같은 지난달 CPI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8.6%를 초월해가지고 이제 앞자리가 9로 바뀐 거예요. 9로. 8자에서 9로 바뀌었다. 6월 CPI를 확인한 우리 월스트리트의 금융과 그 증권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런 의견을 현재 모았습니다. 빨라질 것이다. 미국의 시티그룹의 그 자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루 홀렌 호스트라는 생인데,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상승세를 경고를 했고 7월 FOMC에서 100bp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2018년 12월 이후에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당시 적용된 인상률이 한 25bp였어요. 25bp. 그래서 지난 5월 회의에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빅스텝을 밟습니다. 50bp 금리를 밟았고, 또 지난달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보폭을 이제 넓히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한 것은 1994년 이후로 이제 28년 만에 처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8년 만에 처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16일인데 그 FOMC 정례 회의를 마친 뒤에 이제 기자회견에서요, 다음 회의에서도 50bp나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언급을 해요.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FOMC 구성원인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그 연방은행 총재가 이날 차기 회의의 금리 인상률 전망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100bp 금리 인상률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하죠. 즉답을 피했지만은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100bp가 되지 않겠나, 그런 또 약간 좋지 않은 그런 예상을 또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0.75도 아니고 1%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말이 1%지 아유, 쉬운 게 아닙니다. 1% 장난이 아닌 거죠. 보면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국내 주식을 한 20조 원 가까이 이제 순매도를 했는데요. 여기 스위스나 노르웨이 그 국부 펀드예요. 하여튼 이곳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그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 매력이 높아진 국내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요. 꾸준히 사들이고 있답니다. 금투업계에 따르니까 외국인들이 5월에 한 1조 6천억 정도, 6월엔 3조 9천억 등 상반기 6개월 연속해서 19조 원 정도, 한 20조 원 가까이 팔았어요. 국내 주식. 상반기에 영국이 9조 6천, 룩셈부르크 3조 2천억, 네덜란드 1조 8천억, 홍콩이 1조 4천억 정도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현재 영국과 룩셈부르크, 홍콩 등은 헤지펀드하고 그 패밀리 오피스 등의 그 비중이 높아서 환율 등 매크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에 스위스나 노르웨이 등은 연초부터 꾸준히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4,770억 원에 국내 주식을 사들였고, 캐나다, 스웨덴도 지금 지난달 국내 주식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노르웨이는 그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가 있어요. 지금 세계 최대. 스위스는 그 거액자산가의 그 자산을 맡은 그 웰스 매니지먼트가 이제 발전한 국가라고 하죠. 웰스 매니지먼트. 그 캐나다, 스웨덴은 연기금의 영향력이 큰데 6월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 메리트가 생긴 국내 그 주식의 저가 매수에 나선 것 같아요. 또 지난달 신흥국 주식펀드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요, 미국계 자금의 순매도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계는 작았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계 자금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때 그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이 늘어난 바 있다고 하죠. 신흥국 펀드들이 한국 비중을 좀 늘린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은 약간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을 저가 매수를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 악재를 반영해온 국내 시장의 가격 메리트가 외국인들한테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부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는 외국인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사는 외국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하여튼 금리는 좀 오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이언트 스텝을 능가하는 그런 또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그때 뵙도록 해요.